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따뜻한 연말을 기대를 했을 텐데 이렇게 연말에 발목을 잡는 일이 생기네요. 대내외 약재들이 산재한 가운데 이번에는 확인되지 않는 루머까지 마음이 편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오늘 마감 상황 빨리 전해드릴게요.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의 민종화 차장과 우리투자증권 남대문 지점 금원섭 대리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마감 상황부터 함께 보도록 하죠. 자, 지수가 코스닥 시장은 낙폭을 만회하지 못했습니다. 코스피는 낙폭을 어느 정도 만회를 했지만요. 자, 먼저 금원섭 대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씀하신 일단은 중요한 게 저희가 봤을 때는 어저께도 그렇지만 최근에 많은 외국 기업들이 또는 외국 증시가 휴식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그런 어떤 것들을 이제 예측하기가 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적으로 이렇게 눈치 보기 장세입니다. 중요한 거는 수급적으로 어떤 그렇게 큰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아마 오늘 장 마지막까지 말 그대로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눈치 보는 이런 장세가 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10시 30분경이었나요, 사장님? 증시가 1860선에서 지루한 움직임을 나타내다가 한 2%대 급락세를 나타냈는데 증권가 일각에서는 주문 실수설 혹은 중국군의 북한 파병설 온갖 설이 돌았습니다. 어떻게 결과는 나왔나요? 네, 아직까지 100% 확실한 그런 루머의 진실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일단 오늘 지수가 최근 10분 동안에 2% 넘게 급락한 거에 대한 원인들을 좀 계속 찾고는 있는데, 일단 루머 가능성이 가장 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또한 몇 분 동안에 어떤 원인으로 이렇게 지수가 급락하는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좀 급박하게 좀 돌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일단 오늘 가장 큰 무게는 일단 수급상의 공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그 루머 나오기 전에 일단 10분간 개인 선물이 한 1000계약 정도, 일단은 약 1000계약 매도가 나옴으로 따라서 일단 프로그램 매도 쪽에 한 약 500억 정도 차익성 프로그램 매물이 나왔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시발점이 돼서 일단 지수가 급락을 했는데, 일단 그 원인은 바로 몇 분 뒤에 중국에서 북한 파병설도 나왔고, 처음에 북한 김정은 사망설까지 나왔는데, 일단 예를 들어서 중국 북한 파병설은 어제 새벽 3시경에 일단 중국 인터넷 매체죠 바이두에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지수 급락을 설명하기에는 약간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일단 네. 김정은 사망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99% 이상 약간 좀 루머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가장 그래도 영향을 끼친 거라고 할 만한 것은 일단은 그 12월 한국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일단 전월에 103에서 일단 99로 급락한 점을 좀 들 수 있는데, 네.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으로 소비 심리가 상당히 좀 악화되고 있는데, 일단 여기에 좀 어떻게 좀 참모를 좀 끼얹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추가적인 이유를 들자면은 최근에 일본 중앙은행에서 일단은 일본 경기 판단을 하향해서 일단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된다는 이런 좀 코멘트가 나옴으로 인해서 일단 어느 정도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작용을 해서 그 지수 급락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발 리스크라던가 아니면 증권사의 주문 실수 그 외에도 일본에서의 이슈나 아니면 소비자 신뢰 지수의 부진, 네. 이게 한두 가지 이슈가 겹친 것이 아니네요. 네, 자,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로 증시가 급락세를 나타내는 걸 보면, 자, 지금 증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까? 일단은 어제만 보더라도 일단 거래량 자체가 일단 3조를 걸쳤는데, 일단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일단은 수급적으로 일단 강한 매수 주체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투자 심리 불안으로 해서는 사소한 악재가 나오더라도 일단 받쳐주는 매수 주체가 없기 때문에 일단 지수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좀 떨어질 확률도 충분히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일단 내일 옵션 배당락인데, 일단 배당락 그 프로그램 매물이 나올 것은 어느 정도 좀 자명한 사실이고, 이 프로그램 매물 자체를 좀 누가 받아주냐에 따라서 일단 지수가 어느 정도 하락폭을 좀 줄여주냐 아니면 하락폭을 더 키우느냐 이런 좀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 올 연말까지는 일단 이런 수급
대한 공백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뭐 충분히 뭐 지수 하락은 좀 더 좀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말이라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일시적으로 수급 공백이 생긴 가운데 작은 변화에도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했다라는 평가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금원수 대리님 보신 오늘 수급 상황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10시 반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주가가 크게 빠지는 것들 보고도 저희도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별한 악재도 없이 다 빠지고 나서 올라오면서 아까 말씀처럼 그런 나왔던 뉴스 내용들이 뭐 정말 터무니없기도 하고 일단은 뭐 저희도 봤을 때 좀 살짝 좀 웃기도 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은 하나씩 좀 이슈라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 중요한 거는 이런 사소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다 이런 내용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런 특별한 그런 주체 세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이번 주 말씀처럼 목요일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약간 변동성 있는 그런 장세가 좀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같은 이런 이슈 같은 경우에도 뭐 증권사 주문 실수나 또는 뭐 화기됐더니 프랑스 신용등급 하향 이런 내용들도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처럼 이렇게 다양한 이슈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 내용 때문에 빠지는 것들은 아니라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파는 세력들은 있지만 사는 세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사실 그 증권사 주문 실수 이 루머가 가장 유력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보면 바로 주가가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코스닥은 2% 가까이 급락이었고 네. 코스피도 거의 회복을 잘 완벽하게 하지를 않았으니까 그러면 이게 단순히 뭐 증권사의 매매 실수라기보다 여러 가지가 복합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나을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시발점은 그걸로 시작을 했겠지만 네. 중요한 거는 그런 악재들이 다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누적이 되어 있어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매수처가 전혀 없이 빠진 상황이었었고 빠진 다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어떤 주체가 없이 개인들만 좀 약간 샀던 그런 내용이었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일단은 중요한 거는 수급적으로는 뭐 외국인 기관 계속 사왔지만 중요한 건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 매도 나오고 개인 매도 나오면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크게 뒷받침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많이 좀 빠졌다가 생각보다는 많이 못 올라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그럼 특징 업종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와 삼성전기에 대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삼성전기가 가지고 있는 삼성 LED 지분 매각이 결정되면서 주가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삼성전기가 5% 넘게 급락, 삼성전자가 상승이었는데 증권사의 판단을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교보증권에서는 LED 사업 시너지가 기대가 된다. 차세대 성장 동력 발굴 집중이 필요하다며 삼성전기 목표 주가 10만 원 유지했고요. 우리투자증권에서도 목표 주가 96,000원 유지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일 것이다. 예상보다 낮은 수준의 처분 금액은 실망스럽다. 자, 그리고 대우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10만 6천원 하향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긍정적, 장기 부정적 이슈다. 시급해진 차세대 성장 동력 발굴이 필요하다. 뭐 이거는 엇갈리지만 약간 평균보다는 좀 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민정화 사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저는 삼성전기 오늘 뭐 7% 가까이 급락을 했는데 일단 뭐 저는 매수 기회라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가장 뭐 좀 좋게 보는 것이 일단 뭐 같은 그룹사 내의 그런 사업 영역 조정이기 때문에 일단 뭐 그게 크게 뭐 악재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고요. 일단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뭐 최근에 뭐 소니도 일단 뭐 그 LCD 삼성하고의 그런 LCD 사업을 철수했고 그만큼 LED 사업 부분이 단기적으로 상당히 지금 영업성이 약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일단 뭐 삼성전기가 이번에 그 LED 사업을 뭐 철수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일단 뭐 저는 뭐 실적에는 상당히 좀 더 좋을 것으로 이렇게 좀 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일단 무엇보다 일단 2,830억 정도가 현금으로 유입이 되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뭐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어떤 사업 영역을 그런 포트폴리오를 갖고 가냐에 따라서 일단 뭐 삼성전기는 오히려 더 이런 단기 낙폭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또 낙폭을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시네요. 네. 10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십니까? 지금 8만 원대 좀 초반까지 지금 내려온 양상이거든요. 네.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본다면
어떻게 앞으로의 그러면 모멘텀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LED 부분은 지금 매각을 했기 때문에 네. 어느 점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뭐 저희 증권사 쪽에서 뭐 좀 여러 가지 사업을 좀 예측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삼성전기가 뭐 전기차 쪽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사업을 좀 시작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좀 얘기도 그 내부적으로 좀 나오고 있거든요. 뭐 아직까지 제가 뭐 뚜렷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약간 좀 빠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단 뭐 지금 회사 내부적으로도 좀 여러 가지 한 3가지 정도 사업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 중에 한 가지 사업이 일단 뭐 전기차 쪽 분야이기 때문에 뭐 전기차 하면은 뭐 내년에 가장 또 이슈가 될 그런 테마이기도 하고 또 가장 부각이 되는 그런 사업 영역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서 발빠르게 삼성전기가 치고 나간다면은 충분히 뭐 주가 회복은 뭐 예상보다 더 빨리 회복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오늘의 뭐 부정적인 상황은 그렇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을 줬네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공정위가 SK텔레콤 하이닉스 인수를 승인을 했습니다. 금호수 대리님, 얼마 전에 그 SK 최태원 회장이 네. 하이닉스를 방문해서 하이닉스에 대한 비전을 아주 좋게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좀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의 SK텔레콤과 하이닉스의 주가는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최근에 그렇게 방문해서 좀 좋은 소식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중요한 건 이제 SK텔레콤하고 하이닉스의 그런 시너지보다는 중요한 건 말씀처럼 최근에 주가 올란 것들을 봤을 때는 SK텔레콤하고 하이닉스가 같이 합병을 하면서 어떤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를 할 거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선 반영이 됐었기 때문에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중요한 건 이제는 그 공정에서 일단은 그 발표가 다 끝났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인수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실제 하이닉스는 SK그룹의 일단 그런 자회사라 보시면 그런 되는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떤 M&A나 또는 시너지 이런 효과보다는 그 각 업종별 일단 성장성하고 일단은 실적이 가장 좀 뒷받침이 돼야 될 거라 지금 판단이 좀 됩니다. 말씀처럼 일단 오늘 발표되고 나선 그 우연치 않게 일단 SK텔레콤하고 일단 하이닉스 주가는 떨어진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처럼 주가가 좀 떨어질 때 대부분 경기 방어주인 이런 통신사 업종 같은 일반적으로 다 오르는 거에서 반면에 SKT만 떨어진 게 아니라 실제 오늘 KT나 일단 LG U+도 같이 좀 떨어졌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말 그대로 M&A가 끝난 상황이라 떨어진 개념이 아니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T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일단은 LT 시장 급속화 확대하고 그리고 중요하지만 일단 최근에 그 배당주 투자 관련해서 일단은 최근에 좀 올라왔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경기 방어적인 일단 입장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일단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큰 폭 증가는 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LT 시장이 일단은 급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가입자가 많이 유치가 됐을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땐 충분히 좀 상승 여력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중요한 게 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 3월 이후에 일단 D램 업황 회복에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전체적으로 2012년 1분기가 일단은 실적 바닥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업황 회복세도 일단은 내년 1분기를 일단은 기준으로 해서 좀 더 좋아질 거라 일단 예상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올해 4분기 적자 축소 여부를 일단 판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같은 경우에 일단은 D램보다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자체 사업에 대해서 일단은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관련해서 좀 더 이슈를 좀 더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먼저 하이닉스는 M&A 시너지보다 향후 실적을 네. 확인을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특징 종목들, 업종들 살펴봤는데요. 먼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미국 경제 지표가 이제 호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주택 지표와 소비자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1월에도 이 미국의 경기 지표 호조 소식에 1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네. 민조 차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뭐 미국 경제 지표 호전은 뭐 어떻게 보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뭐 12월 말 뭐 주택 경기 지표도 남아 있고 또 1월에도 좀 몇 가지 지표들이 좀 남아 있는데 뭐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이렇게 다들 예측을 하고 있지만은 일단 그것이 일단 뭐 추세 전환을 논할 만큼 그렇게 뭐 서프라이즈한 그런
지표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뭐 지수 하방만 어느 정도 좀 뭐 지켜줄 뿐이지 그것이 뭐 주가 상승에 대한 어느 정도 좀 작용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뭐 1월 효과에 대해서 많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1월 효과, 뭐 주말 효과 이런 건 상당히 좀 싫어합니다. 따라서 일단 뭐 이런 건 저는 개인적으로 다 배제를 하는데 뭐 통계적으로만 놓고 본다면은 뭐 지난 뭐 20년간 통계를 본다면은 뭐 1월 효과 적중률이 한 57% 정도 나오고 있는데 뭐 이것을 밑잔이 어느 정도 좀 통계치 그 확률적으로도 상당히 이렇게 높지도 않고 또 안 밑잔이 또 이렇게 또 낮은 수치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참고만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뭐 중국도 뭐 전에 뭐 긴축을 계속 해왔고 앞으로 뭐 유럽도 긴축을 계속 할 것이고 따라서 뭐 앞으로 뭐 내년도 또한 뭐 소득 증가세가 상당히 좀 둔화될 것으로 이렇게 다들 예측을 하고 있고 또 기업 설비 투자 또한 뭐 일부 몇 개의 기업을 빼고는 뭐 작년과 동일한 수준 아니면 작년보다 좀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설비 투자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설비 투자 개선세 둔화도 상당히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네. 뭐 1월에 뭐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하기란 약간 좀 버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 그러니까 내년 뭐 1분기 1, 2, 3월 달에 그런 피그스 국가들에 대한 그런 국채 만기가 집중돼 있습니다. 따라서 뭐 이것이 뭐 순조롭게 해결이 될 만큼 그렇게 뭐 규모가 작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도 좀 약간 좀 마찰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1월 효과는 좀 기대하기는 좀 약간 좀 어렵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뭐 신재정 협약이었죠. 거의 3월 달에 일단 뭐 합의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도 네. 좀 마찰음이 좀 이렇게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28일하고 29일 날 그 이탈리아 뭐 10년물 그다음에 뭐 단기간 뭐 국채 발행이 있는데 네. 딱 가장 지금 7%에 근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7%가 넘어선다면은 또 어느 정도 시장에 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고공권에 있는 뭐 리스크 지표들이 여전히 뭐 장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뭐 기대보다는 좀 약간 관망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지표에 무조건 기대하기에는 네. 불안감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유럽의 당장 28일, 29일인가요? 네. 국채 만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1월, 2월, 3월에 국채 만기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에게 분명히 또 괜히 찜찜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금호섭 대리님의 의견,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 어느 정도로 있는지. 일단 방금 말씀하신 것 저도 대부분 다 동의는 하지만 일단 저희 회사 또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조금 더 1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쪽에서보다는 조금 더 네, 우위로요? 좀 더 기대를 하고 네. 있고요. 퍼센티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조사한 바로 일단은 과거 20년 이익과 밸류에이션 가치를 봤을 때 1월 주식시장 상승 요인을 분석해 봤을 때는 일단은 한 70% 정도까지는 일단은 좀 상승세를 좀 점쳐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일단은 중요한 게 주식시장은 제일 중요한 게 일단 기대감이 가장 좀 일단은 그렇게 좀 바탕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중요하지만 그런 새로운 시작 그리고 나서 또 글로벌 IB가 주식 비중을 일단 처음 시작한다는 그런 시작을 나타내는 일단 1월을 좀 더 의미 있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높게 좀 점치고 있는 상황을 총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가 일단은 전년도 밸류에이션 같은 걸 확인해 봤을 때 과거 평균을 하회해서 일단 저평가 영역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1월에 좀 더 상승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국제적으로 일단은 미국 경제 지표 호조가 계속적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중국 춘절 등으로 일단 위축된 소비가 아무래도 좀 더 좀 나아질 거라는 그런 예측이 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은 1월로 앞당겨진 EU 정상회의에서 아까 말씀하신 거랑 좀 약간 틀려질 수 있겠지만 유럽 문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공조가 좀 더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권 그런 국채 만기가 내년 2월, 3월에 많이 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1월에 하는 것도 그런 것들을 좀 더 미리 앞당겨서 일단은 그런 선 정책을 발표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2012년 1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인 현상보다는 가격 밸류에이션을 따졌을 때는 상승 확률이 좀 높다 보고 있고요. 경기 방어주보다는 일단은 수출주 중심의 경기 민감주로 좀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똑같은 사실 가지고도 해석하기가 좀 나름인 것 같아요. 지금 2, 3월에 국채 만기가 몰려있는 부분은 똑같지만 네. 한 분은 좀 우려감이다. 한 분은 그렇다면 좀 기대감. 뭐 회담에서 뭔가 정책에 대한 것이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을 얘기를 줬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을 뭐 우선적으로 마무리를 잘 해야 하겠는데, 자, 이렇게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뭔가 하나가 탁
터지면은 증시가 너무 휘청거리지 않습니까? 좀 마음을 좀 가다듬을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남은 연말을 어떤 마음으로 좀 우리가 지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내일 뭐 배당락인데 일단 뭐 배당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또 이제 프로그램 쪽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프로그램을 어떻게 뭐 예측을 하냐에 따라서 내일 장중 대응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일단 뭐 기존에 뭐 12월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배당 메리트로 인해서 프로그램 매수가 어떻게 보면 많이 들어오는 달이기도 하고 또 그 반대로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그런 프로그램 매물이 어느 정도 좀 차익으로 나오는 그런 달이기도 한데 일단 뭐 내일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가능성은 뭐 거의 99.9%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뭐 얼마 정도가 나오느냐를 좀 예측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 매수 차익 잔고만 보더라도 일단 거의 뭐 기관하고 일단 국가 지자체 것만 합쳐도 거의 3조 가까이 되고 있고 외국인까지 합치면 거의 4조 가까운 차익 잔고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4조라는 이 차익 잔고가 내일 어떻게 추례가 되냐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일단 베이시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일단 베이시스가 뭐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올지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본다면은 일단 뭐 3천억에서 5천억 정도는 좀 충분히 뭐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하지만 이 프로그램 매물로 인해서 이렇게 지수가 그렇게 급격한 하락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뭐 방향성은 좀 밑으로 보고 있지만은 그 하락폭 자체는 그다지 그렇게 심하게 이렇게 충격으로 다가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어제 오늘도 지수가 좀 뭐 20포인트 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하방 경직성이 좀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일단 뭐 1800포인트는 일단 깨지 않고 일단 1800 초반대에서 일단 뭐 장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하지만은 뭐 제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탈리아 국채금리인데요. 일단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일단은 뭐 급등을 한다면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그 증시에 가해지는 충격은 상당히 클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이 말은 일단 그 12월 21일 날 일단 뭐 22 3년 만기 그 대출이 연장하지 않았습니까? 4,890억 유로 정도를 이렇게 3년 만기로 대출을 해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내일 만약에 그러니까 그 이탈리아 국채가 급등을 한다면은 이 정책 자체가 일단은 효과가 없다는 게 일단 증명이 되는 셈이기 때문에 일단 이로 인한 뭐 중시 충격은 상당히 클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점은 좀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배당락 이후에 프로그램 매도 물량에 대한 부담감은 있는데 그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것이네요. 오히려 네. 그 부분보다 이탈리아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을 더 유의 깊게 보자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자, 오늘 그 직원사에서도 네. 뭐 김정은 사망설이라든가 뭐 이런 파병설, 네. 중국의 북한 파병설 이런 거 되게 웃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증시가 이성적인 공간인 줄 알았는데 이런 루머에도 잘 휩싸이는 또 그야말로 또 약한 곳이 또 이 증시가 아닌가 싶네요. 자, 이렇게 지금 부정확한 뉴스에도 자그마한 차익 매물에도 흔들리는 시장이라면 과연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얘기를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건 배당락이 지금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배당락 이후 일단은 차익 매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일단은 그 예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같은 경우에 충분히 일단은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다 보시는 게 맞으시고요. 중요한 거는 일단은 12월 1일부터 26일까지 그 현재 지금 프로그램 매수 같은 게 보면 사상 최대 물량이 4조 1천억 정도가 지금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이 일단은 차익 매수로 지금 들어온 상황이라 이런 것들이 내일 과연 얼마나 좀 이런 것들이 좀 출해되느냐가 가장 좀 관건이라 좀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일단은 말씀 아까 하신 것처럼 이탈리아 국채 금리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오늘 만약에 좀 낮게 나왔다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좀 프로그램 매도가 좀 적게 나오지 않을까 일단 예상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말씀처럼 오늘 일단 유럽 관련 이슈는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일단은 배당락일 전후로 해서 일단은 개별 종목들에서 일단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느냐가 좀 제일 중요하실 것 같고요. 그 업종별 흐름은 아마 차이가 좀 있을 거라 좀 예상이 됩니다. 일단 내년 말씀처럼 그 중국 춘절이 대부분 원래 2월에 대부분 위치가 되어 있지만 내년 같은 경우 지금 1월 중순에 좀 위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도 외에 일단은 미국이 연말 소비 모멘텀이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재 관련 경기 민감주를 일단은 좀 접근하시기 좀 좋아 보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 중국 춘절이 1월이었던 적이 좀 확인해 봤더니 2001년, 2004년, 2006년, 2009년이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일단은 업종별 흐름을 봤을 때
전기전자, 운수장비, 그리고 비금속 광물, 기계 유통업종이 일단은 타 업종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좀 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이 업종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타 업종에 대비해서는 좀 더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민종호 차장님께서는 어떤 종목에 관심 두고 계세요? 저는 일단은 거래소하고 코스닥을 이렇게 나눈다면은 일단 아직까지는 코스닥 쪽에 좀 유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코스닥이 어제 오늘 좀 약간 기미가 좀 안 좋은 모습으로 좀 끝났지만은 일부 그 업종 자체가 좀 급락했기 때문에 좀 지수가 낙폭이 좀 컸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아직까지는 펀더멘털이나 좀 모멘텀이 살아있는 그런 코스닥 업종은 좀 계속 관심을 갖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태양광이나 2차 전지가 가장 좀 유망하다고 지금 생각이 되어지고요. 일단 내년에 이런 두 코스닥 업종은 일단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또 오늘 LED 관련주들이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 일단 내년 정부 그 가로등 교체권을 인해서 좀 기대감으로 이렇게 오늘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 그 LED 관련주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코스닥 중에서도. 하지만 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일단 4분기 내년 1분기 실적이 상당히 기대되는 종목은 일단 우리 ETI라든지 유양 DNU라는 이런 두 개 종목을 좀 관심권에 좀 두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코스닥은 오늘 흐름은 안 좋았지만은 일단 이럴 때 좀 저점 매수로 좀 가져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의 민종호 차장과 우리투자증권 남대문 지점의 금원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